시간으로는 저희가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팁스타운이 작년 7월에 이렇게 역삼동 일대로 이사 오고 이제 발전하면서 굉장히 팁스타운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도 지난 9월달에 팁스타운 기획본부로 해서 윤종영 본부장님을 새롭게 이렇게 영입해서 더욱 단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 윤종영 본부장님께서 실리콘밸리 관련된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한 40분, 50분 정도 특강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영입니다. 일단 제가 제 소개를 드릴 거지만 실리콘밸리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뭡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 그냥 수박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수박 겉핥기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산지 지금 여기 있지만 최근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리콘밸리를 사실 1, 2년, 2, 3년 정도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이는 게 다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막 나가는데 어제 10년 이상 살다 보면 그냥 다 그게 그건 것 같고요. 그게 그거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면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미디어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얘기하는 게 수박 겉핥기가 많은데 그렇다고 저는 무슨 뭐 대단하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수박 겉핥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박의 그 안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맛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가끔 합니다. 가끔 하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연세대 지질학과를 나왔고요. 지금의 LG CNS 그 당시 LG 이디스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제 그 개발자 이런 역할을 시스템 엔지니어를 하다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서 커뮤니케이션에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석사를 마치고 이제 취업 IT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한 15년 정도 IT 컨설턴트 일을 했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팁스타운 일을 맡기 전까지 최근까지 샌프란시스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이제 대표를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본격적으로 팁스타운 기획본부장을 한 거는 지난주부터입니다. 지난주부터고요. 9월까지는 8월까지 미국에 계속 한국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약간 제 소개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좀 어리게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아주 어리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군대 다 마쳤고요.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래서 이건 제 소개고 이 리스트는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했던 회사들입니다. 이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요. 이제 고객사들 또는 제가 실제로 그 풀타임으로 일했던 회사도 많은데 더 있는데 뭐 오래된 회사들 기억도 안 나고 공간도 덕지 않게 충분하지 않아서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스타트업 또는 큰 회사, 뭐 소프트웨어 회사, 하드웨어 회사, 바이오, 금융회사 여러 군데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경험을 제가 보고 듣고 배웠던 거를 지금 같이 나누는 시간이고요. 실리콘밸리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실리콘밸리가? 네? 네? 팔로알토요. 네. 좀 크게 말하면 어느 지역이죠? 샌프란시스코. 미국,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는 북가주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와 샌프란시스코 사이,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거리가 서울하고 대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지역인데 혹시 와보신 분 계십니까? 그쪽에? 샌프란시스코 쪽에? 아, 네, 저 몇 분 계시네요. 네.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무슨 뭐 단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오셔가지고 실리콘밸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냥 이렇게 전문 있고 이렇게 뭐 현관이 들어가야 되는 곳을 찾으시는데 실리콘밸리 그냥 이렇게 뭐 큰 그냥 지역이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그래서 위 사진은 스탠포드고 밑에 사진은 이제 UC 버클리인데 그 외에도 사실 학교가 많이 있는데 사실 실리콘밸리의 형성과 발전에 이 두 학교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산학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스탠포드나 버클리 출신이 만든 회사들이 엄청 많고 그 중에 스탠포드 출신이 가장 유명한 회사들이 그죠? 야후, 구글 이런 회사들 또 여러 가지 뭐 투자자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이 지도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인데요. 이 스탠포드 주위에 샌드힐 로드라는 곳인데 거기가 미국 벤처 캐피탈의 정확하게 몇 퍼센트는 모르는데 그냥 대부분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보면 사실은 벤처 캐피탈이 어디인지 몰라요. 왜냐면 다 그냥 그 허술한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가 벤처 캐피탈 모여 있고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굉장히 많은 회사들 있죠. 테슬라, 뭐 핀터레스트, 구글, 유튜브가 제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제가 일했던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진들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수천 개, 수만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페이스북, 또 애플, 인텔, 뭐 HP, 시스코 사실 제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몰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IT에 관계된 산업은 수평으로 정말 총망라하죠.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혹시 그런 쪽에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삼성, 뭐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쫙 깔려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갑자기 뭐 TLA 템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있고요. 또 인텔, CPU 만드는 데 다 있고요. 위로는 저 서비스, 각종 서비스, 뭐 포털, 구글, 뭐 검색 엔진, 테슬라 이렇게 페이스북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핫하다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공유 경제를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갖고 있죠.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를 따라한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의 특성을 얘기하면 면적은 강원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300만 명 정도 삽니다. 미국 인구의 1%가 안 되죠. 미국은 한 3억 정도 될걸요, 미국 인구가. 1%가 안 되는 곳이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굉장히 작은데,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경제 규모만 따지면 세계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세계 50위 이내에 됩니다. 실리콘밸리. 이거는 맥킨지 리포트 2013년 기준으로 한 거라서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미국 투표의 12%가 실리콘밸리에 상하고, 미국 IPO에 11%가 실리콘에 나고 VC에 아까 제가 말한 그 샌드힐 로드 40%가 거기 모여있고요. 수십 개의 유니콘 스타트업. 유니콘이 요즘 어떤 의미 있습니까? 유니콘 스타트업 하면 어떤 회사들 유니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기준이 평가 가치가 1조 이상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콘도 이제는 1조도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제 10조, 100조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다른 말이 또 생겼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제가 생각 안 나는데 예전에 유니콘은 엄청난 거였는데 이제는 워낙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높아져서 그래서 우버는 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재작년에 벌써 그 하얏트 호텔 체인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큰 회사가 돼버릴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인구도 없는데 이런 곳이 실리콘밸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이런 것 왜 실리콘밸리가 왜 그러는지 제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것들을 몇 가지를 그런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건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난 엔진의 60%가 미국 외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저처럼 저도 이제 뭐 엔지니어를 했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하면은 창업, 스타트업 아주 뭐 활발하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배우자도 많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 생태계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고 오래됐고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써 창업이 나오는 거지. 물 흐르듯이 물이 넘쳐서 이렇게 슬슬 내려가듯이 창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창업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제대로 그냥 산업을 먼저 선택을 봐야지 창업 생태계만 보면은 한쪽만 보는 거고요. 수박 겉핥기.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산업 생태계를 했고요. 구글이 페이스북 얘기하면 페이스북이 어떻게 처음에 마크 그거가 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 신청. 네? 독창 학교 사이트 만든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좀 더 그냥 이제 누가 제일 누가 괜찮냐 이런 거 하면서 자 그게 지금 페이스북이 됐습니다. 야후도 그렇고요, 구글도 그렇고 여러 회사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주를 나가겠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주위에 아주 작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작을 한, 그걸 끝까지 한 회사들이 이제 시간이 10년, 20년 지나서 대박이 난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일부러 처음부터 크게 지구의 세계, 우주의 평화, 달나라고. 물론 지금 앨런 머스크는 달나라 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성인데, 아까 제가 60%가 이제 미국 에이지가 출생했다는데, 이 사진은 이제 제가 핀터리스트라는 회사에서 일할 때,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길인데, 사람이 아침에 출근길입니다. 사실 사람이 많이 나는 길인데, 사람이 없길래 제가, 몰래 찍었어요, 사실. 네, 이분이 멋있어서 찍은 게 아니고, 지금 잘 보이는데, 아침 출근길에 지금 이제 편하게 지금 반바지만 입고 지금 뛰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이게 다양성이구나라는 느꼈어요. 다양성이라는 건 물론 사람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성은 어디나 존재를 하는데 이런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왜냐면 주위에 사실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만약에 이분이 서울 시내에서 출근길에 있으면 어디로 올라가고 모르겠어요. 누가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아주 단순한 사진이지만 진정한 다양성 서로 다르다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서로 그냥 다르다는 거. 너는 너의 생각, 나는 나의 생각.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같은 문제를 봐도 다양한 생각이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고, 그래서 제일 적합한 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인 것 같아요. 예. 일부러 우리가 무슨 외국인을 막 데려오고 이런 다양성이 아니고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동네는 옳고 그런 거가 그냥 서로 그냥 다르다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의 특징인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고,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그걸 또 같이 나눠주는 게 굉장히 공유하는 게 어떻게 좀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청년 정신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꽃을 피운 것이 실리콘밸리. 오픈소스 라고 아십니까? 급조하시는 분 아마 아실 텐데, 프로그램을 짜놓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고 남들한테 그냥 공짜로 쓰라고 돌리는 게 오픈소스죠. 공짜입니다, 진짜. 공짜인데 그 오픈소스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 웬만한 그 사이트를 다 오픈소스로 만들었습니다. 구글이 돌아가는 게 오픈소스로 돌아가고요. 모든 게 세상에 지금 아마 지금 대부분의 세상에 쓰는 소프트웨어는 다 오픈소스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로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를 왜 공짜로 줄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하지만 지금 오늘 오픈소스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근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자신감. 사실 오픈소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세계 여러 곳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실리콘밸리에서 오픈소스가 꽃을 피는 것이죠. 그걸로 정말로 뭔가 이 임팩트 있게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게 내가 그러니까 남한테 주려면 내가 있어야지 주지, 나도 없는데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자, 가진 자의 어떻게 보면 여유이고요. 그게 참 부러워요. 정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느껴지고요. 한번 써봐. 그렇다고 그래서 결국 파일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고 파일을 키워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대단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 내가 만들어서 오픈소스를 해버리면 전 세계에서 개발자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그걸 더 좋게 구현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맨날 공짜로만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픈소스로 돈 버는 회사들이 엄청납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죠.
하지만 유료화를 시킵니다. 유료라는 건 그 소프트웨어는 어차피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의해서 팔 수가 없지만 그걸 쓰려면 어려워지면서 어떤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B2B 회사들, 기업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한테 그냥 쓰라고 주죠. 써보고 주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런 기능을 원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돈을 확보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들은 대부분 B2C죠. B2B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근데 실리콘밸리 사실은 근간은 B2B가 엄청나게 발달을 한 일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SI가 의미가 없는데 넘어가고요. 자율. 이거는 아까 이거는 제가 핀터레스트라는 회사에 있을 때 찍은 회사 냉장고입니다. 밑에 뭐가 보이십니까? 네, 여기 안 보이세요? 네, 맥주가 가득 차 있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맥주가 훨씬 비싼 위스키 꼬냑들 회사 냉장고가 있는데 아무 때나 마셔도 됩니다. 근데 회사마다 지금 정책은 달라요. 1시간 끝나고 마시라 하는데 이제 좀 더 스타트업일수록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맨날 술을 취해야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알아서 마셔. 그거를 자유를 주면 그걸로 이제 자율로 이제 응답을 하는 게 실리콘밸리 일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게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그런 날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 이 냉장고를 찍었고요. 가끔 마신다는 데 나중에 회의하다가 마시기도 하고. 다른 회사들은 이제 이렇게 병으로 갖다 놓은 분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비어 케이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고 나오는 거 그런 것도 많이 갖다 놓고요. 그런 문화이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실리콘밸리에 이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 자원들이. 근데 실리콘밸리 하면은 흔히 생각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네. 요즘 일론 머스크나 또는 마크 저커버그나 또는 실리콘밸리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나 또는 구글을 만든 세리 게이츠. 물론 굉장히 천재적이고 훌륭한데 그런 분들은 손에 꼽죠.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몇 명인데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인데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물론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 사실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실리콘밸리 하면 대단히 천재점 있는 곳이 아니니까 당신들도 좀 도전을 해봐라는 얘기를 할 때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실리콘밸리가 이런 엄청난 지금 혁신들을 이루고 있을까? 사람들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떤 긍정과 신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그 동네에서 회사 사람 뽑을 때는 이력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력서에 일단 사진을 안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관계된 거 외에는 이력서에 쓰질 않습니다. 가족상 이런 거 안 적고요. 취미 이런 거 안 적고요. 전혀 안 적습니다. 가끔 학력도 안 적을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학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학력도 안 적어도 되죠. 그래서 사람을 알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워낙에 다양해서 사람들 이렇게 면접할 때도 심지어는 이제 만약에 면접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을 할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이 여자고 생긴 여자라서 여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워낙에 거기는 성을 이제 섹슈얼 자기의 어떤 성적 그러죠 정체성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자 남자 있고 가족 얘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왜냐면 그 사람이 안 됐을 경우에 그걸로 시비를 걸어요. 그 사람이 나를 그래서 내가 게이라서 나를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트 했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알 길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대충 누구 있으면 이렇게 이력서 보면 사실 파악이 하고 이렇게 잘 모르면 이렇게 몇 번 거쳐서 물어보면 그 업계에서 알 수도 있고 알 길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레퍼런스는 괜찮죠. 그래서 사람을 믿고 써야 됩니다. 믿고 쓸 때 보통 사실 이렇게 믿고 쓰면 누가 믿어주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긍정과 신뢰의 힘이 실리콘밸리를 아까 그 자율과 연결돼서 이렇게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수박 겉핥기의 또 한 모습. 실리콘밸리 하면 워낙 첨단이에요 지금. 거기서 AI, 구글에서 무슨 알파고 만들고 하고 그래서 테슬라하고 어디 간다고
대단히 첨단 강화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기초 실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국영수를 굉장히 잘하죠. 기초가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당연히 거기는 또 웹사이트 만들고 이 모바일 앱 만드는데 그런 사람만 있을 것 같지만 페이스북에는 제가 볼 때는 전 학문을 다 망라한 박사들이 다 있어요. 인문과학, 사회과학 또는 뭐 전혀 관계없는 기계공학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뭘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기본이 바탕이 돼야 정말로 필요한 그 사용자들이 필요한 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그 철학 때문에 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고요. 그게 무슨 나라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그냥 투자를 합니다. 연구소라고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 뽑아서 그냥 같이 일을 시켜요. 그냥 하면서 같이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실력들이 거기 밑에서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다 개발자가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 엔젤 그 리더를 오셨으니까 이제 투자 얘기 뭐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이제 투자가 워낙 활발한데 그 재투자가 그러니까 투자와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정말로 커지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형성에 이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자꾸 제가 페이스북 얘기만 하게 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 1년 좀 넘게 일을 했기도 하고 워낙 이제 뭐 많이 이제 인구의 회자가 돼서 그러는데 페이스북이 처음에는 저기서 하버드에서 만들어졌죠. 보스턴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도대체 실리콘밸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왜 옮겼습니까? 투자받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돈 될 테니까 너 이리 와. 야, 내가 물 준대 내가 갈까? 네가 와야지. 그래서 페이스북은 큰 예지만 그런 회사들이 다 모여서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여요. 그래서 투자가들이 거기 있으니까 돈 따라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만 대주고 그냥 돈 줬으니까 나중에 불려서 와가 아니고 옆에다 두고 보려는 거죠. 계속해서 처음 회사 설립부터 발전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 있으면 대주고 네트워크 만들어주고 각각 CEO도 처음에는 이제 창립형 CEO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운영형 CEO가 있고 그런 인력들을 계속 제공을 하려면 벤처캐피탈이 옆에서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받은 실리콘밸리로 데려오는 게 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막 커지는 거지.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이 투자가들이 몰려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동안에 이게 이겁니다. 1년 내내 보통이에요. 지금 이제 그 80도 표현했는데 이게 한 25도 정도? 사람 살 때 가장 좋은 날씨. 습하지 않고요. 덥지도 않고요. 겨울에는 좀 비가 오는데 비도 와도 굉장히 상쾌한 비가 오고요. 여름에 좀 덥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온화한 기후가 사람들을 굉장히 여유롭게 만들고요. 그 이제 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할 때 날씨가 좋다 나쁘다 그러면 날씨가 나쁘다가 오늘 좋아. 그러면 사람 마음이 등승해지고 밖에서 놀고 싶고 뭐 다른 활동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여기는 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굳이 오늘 안 놀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굳이 이번 주에 안 놀아도 되고 내일 놀아도 되고 다음 주에 놀아도 되고 다음 달에 놀아도 되고 라는 그 어떤 그 온화한 기가 좀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사람들 더 일에 집중하게 하지 그것 때문에 몰지는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여유롭게 이렇게 막 쪼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온화한 기후가 이 또 실리콘밸리 형성에 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이제 역사적인 얘기지만 어려운 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신대륙 발견할 때 뭐 영국에서 잘 사는 분들이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 또 거기서도 또 어려운 분들이 캘리포니아 가면 금이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말 타고 막 기차길 만들면서 와서 만드는 것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아직도 그런 그 개척자 정신이 되는 이런 IT나 잘 기술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이제 그 다른 요소 실리콘밸리에서 뭘 하려면 중국과 인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러니 할 수 있죠. 미국인데 왜 중국과 인도가 갑자기 나오냐. 인도 지금 구글 CEO도 인도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인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교육받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중국인의 파워.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이 세계에서 인구 1, 2위인
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결국 인도인과 중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좀 실리콘밸리 가면 여기가 과연 미국인지 그런 들 정도로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분야에 또는 여러 층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서 중국과 인도를 모르면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랑 친해야 돼요. 중국인과 인도랑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럽기도 하고 근데 한국은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어떻게 같이 결혼하는 것 자체가 또 좀 말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중국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대륙의 힘을 저는 거기서 느낍니다. 저는 중국은 가보죠. 인도는 안 가봤는데 거기서는 인도와 중국의 그 대륙의 힘을 실리콘밸리에서 느끼고요. 그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걸 잘 이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이 정말로 배어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는데 네트워킹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다 여기 이제 뭐해서 백인들도 있고 여러 다른 나라인데 우리끼리 몇 명 있어요. 그럼 저기 가서 얘기를 조용조용 한다고. 중국분들은 크게 얘기해요. 중국말로. 전혀 남이 그분들의 마인드는 원래는 중국말이 세계 공용 중심 말인데 너네들이 중국말 못하니까 내가 영어를 해주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엄청난 자신감. 인도 분들은 머리도 좋고요. 자기가 한번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봅니다. 어떤 굴욕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로 목표를 가지면 그것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와 중국에서는 사실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실리콘밸리를 알려면 인도와 중국 그리고 지금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은 사실 적당한 용어가 없는 게 비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풀타임 인플로이하고 컨트랙터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왜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정규직 비정규직 갈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왜 갈등이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이 뭘까? 제 생각에는 결국 돈인 것 같아요. 대기업이 돈 더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정규직이 돈 더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비정규직은 근데 거기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을 해도요 돈 똑같이 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말 센 스타트업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그러니까 한 두세 명 시작한 스타트업이 이제 10명, 20명 이제 하이어를 할 때는 대기업과 똑같이 줘요. 대기업이란 말도 없죠. 그냥 큰 회사보다. 왜냐면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 조금 주고 물론 쉐어를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요. 정규직 풀타임과 이 컨트랙트의 차이는 이제 고용 안정성인데 풀타임도 거기 고용 안정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미국 회사 들어갈 때 제가 미국에서 처음 회사에서 일할 때 첫날 갔더니 저보고 사인하라는 게 거기에 고용 계약서 사인하는 게 회사는 너를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라는 거에 사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회사 첫날인데 저는 아무도 모르고 이게 무슨 소리냐. 회사 나는 정말 여기에 이제 왔는데 회사가 너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데나 자를 수 있다는 거에 내가 동의를 하라니. 이제 거기 또 거꾸로 다른 말로 이제 너도 언제든지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둘 수 있다. 그 대신에 서로 이렇게 해서 2주는 미리 알려줘라 2주 전에. 자, 근데 그것을 at will employment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회사가 그걸 합니다. 고용의 안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르면 자르는 겁니다. 노조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미국 이건 실리콘밸리인데 노조 있는 회사가 없어요. 제가 일했던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물론 공장이나 그건 다르겠죠. 유니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일했던 여러 회사는 노조가 없고요. 언제든지 정말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자르지 않겠죠.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차없이 자릅니다. 진짜. 갔다가 어떤 회사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방 안에서 먼저 튕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 고용 안정성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풀타임 인플로이를 하든 컨트랙터를 하든 별 큰 없어요. 그냥 돈도 더 많아. 어쨌든 컨트랙터가 많이 벌기도 하고요. 자, 그런 어떤 노동시장의 차이점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건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실리콘밸리 문제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 문제. 일반 대기업은 정년퇴직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몇 세인가요?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55세부터 60세 이런 공무원도 많고 정년퇴직이 없죠. 그냥 일하다가 자기가 싫으면 그만 은퇴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좋은 점이 있냐면 특히 기술직, 전문직에서는 그 노하우가 죽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70대, 60대 개발자가 있어요. 백발이 성산 할아버지들이 개발을 하십니다. 프로그램을. 물론 그분들은 늦어요. 그리고 지식을 새로 진습하는데 늦습니다. 듣고 모르는 것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업력은 실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분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뭐 아무리 똑똑한 대학 다 졸업한 사람들 10명을 데려다도 못 푸는 문제 그분들이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아키텍트죠. 그러니까 건축기 아키텍트가 아니라 여러 그 어떤 전 분야에서 아키텍트,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리콘밸리 하면 뭐 사실 이게 또 수학 겉핥기가 어떤 언론 뭐 미디어 보면 실리콘밸리 뭐 평균 연령이 뭐 30대니 20대 후반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평균 연령은 의미 없다고 보고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정말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그 경험, 기술, 노하우가 그대로 지금 집적이 되고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거꾸로 우리나라 어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과장, 차장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관리직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때까지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른 보통 그 밑에 이제 그 직원한테 가겠지만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리면 그걸 열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 어떤 지식의 수준, 기술의 수준이 계속 저는 제가 보기엔 거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서로 그 올라갔다가 다시 사람 바꾸면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자 그런 이제 그 문제가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정이 없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회사에 정이 없어, 조직에 정이 없어서 언제든지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효율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업무에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아주 그것만으로 판단을 하지.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오래 있었는데 좀 그래도 이런 게 없어요. 물론 경고는 계속합니다. 경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확 잘라버리는 그런.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기 굉장히 행복합니다, 사실. 재미뿐만 아니고요. 거기 일하는 사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여러 가지 평가제도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정말. 그래서 아까 말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자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패에 대한 용납,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스타트업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는데 실패했을 때 갈 데가 없다. 실패하면 뭐 신용 불량자가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패는 그렇지 않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서 박수를 쳐주는 건 아니죠. 실패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잘 못하고 성공을 해야죠, 당연히. 성공을 하려고 해야 성공을 할까 말까 하는데 처음부터 안 하는 실패할 거니까 이래. 그럼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건 실패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옵션들이 많습니다. 플랜 B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뭐 여러 가지로. 그럼 다시 회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회사에서 오히려 좋아해요. 뭐 배신자, 그러니까 또 A라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창업하고 다시 A라는 회사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선순환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용납된다고 하는 거지 단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인프라가 사실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실패가 용납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선 실패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더 편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뭐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많은 회사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회사들이 많죠. 뭐 자꾸 똑같은 회사 얘기를 하게 되지만 우버도 기존에 있던 우버 때문에 택시회사가 땡파는 택시회사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최근에 제일 큰 택시회사가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어비앤비는 이제 호텔들이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디스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그냥 쟤를 좀 내가 먹어야겠어 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인 파괴, 그냥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파괴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파괴당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완전히 물론 택시회사는 망했지만 전체 인더스트리얼 봤을 때는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 파이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창조적인 파괴인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잘 되는 회사를, 잘하는 회사를 보면 엄청나게 빨리 실행합니다. 결단력. 그러니까 많이 들지 않아요. 물론 이제 빠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자료를 리서치를 해야겠지만 이
이 과감한 결단과 빠른 실행이 실리콘밸리에서의 또 하나 차별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건인데도 그냥 일단 저지르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결국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중간에 물론 문제는 뭐 고통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아까 실리콘밸리 얘기할 때 제가 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테스트 베드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 광고판이 뭐 이렇게 우리는 뭐가 있죠? 그래서 지하철이나 뭐 여러 광고는 뭐 먹는 거 광고라든지 뭐 이런 여러 이제 생활에 관계된 데 광고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그 고속도로 지나가면 큰 광고판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무슨 뭐 버추얼 리얼리티 뭐 이런 거에 관한 광고들이 쫙 있습니다. 그거는 광고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거기에 그걸 했을 때 그거를 보고 이해하고 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굉장히 훌륭한 시험대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이런 거에 대한 심지어는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도 멕시칸 청소하시는 분도 회사의 제품을 압니다. 자기네 회사의 그 첨단 그 어떤 서비스를 알아요. 그래서 막 관심도 갖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훌륭한 시험되고 실리콘밸리에서 거기서 뭘 팔아서 거기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실리콘밸리에서 한번 시험이 돼서 거기서 잘 되면 어디 가서 그걸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이 무기가 되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돈 안 법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신 대부분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들고 모으죠. 실리콘밸리 300만 명한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서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고객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빨리 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만약에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거기서 마켓을 해서 거기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는 정말 엄청난 좋은 시험대니까 그거를 그 점을 봐라. 그리고 아까 제가 B2B 얘기했는데 이 거래가 엄청나게 투명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청탁방지법 재문학법 나와서 어떻게 이제 좀 더 상상이 되겠지만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로 뭔가 뒷거래를 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요. 뒷거래를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 간의 거래할 때는 모든 게 투명하게 나오고요. 제일 거기서 이제 거기 아마 김영란법 하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제일 좋은 선물이 고객한테 선물이 미국의 슈퍼볼 있었어요. 슈퍼볼 1년에 한 번 하는 풋볼 거기 입장권 준 게 엄청난 선물이죠. 근데 그런 거 줄 때 몰래 주느냐 안 그래요. 그냥 대놓고 줘요. 이제 그래서 뭘 선물 줘도 그냥 투명하게 주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물건을 이제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사고 팔 때 규모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몇십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장비 이런 거 사면 제가 그런 장비 구매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한테 정말 단돈 그거 없고요. 그냥 정말 서류로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 제품 사양 보고 가격 해서 협상하고 디스카운트 들어가고 그러면 옷 주문하고 책 돈 주고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는. 그래서 제가 볼 때 B2B 특히 이제 한국에서 기업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 때문에 어떤 대기업과 이런 한국 때문에 이럴 수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그런 문제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마케팅 잘합니다. 그 회사들이 사실 보시면 다른 곳에서 만든 게 훨씬 좋은 게 많아요. 인정을 할 걸 해야 되는데 실리콘밸리보다 다른 곳에서 만든 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너무너무 잘해서 잘 파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마케팅 전문 컨설 펌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마케팅을 생각을 합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마케팅 생각을 하고 R&D,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케팅과 R&D 얘기를 했는데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얘기를 한 거는 개발을 들어갈 때 천재 과학자만, 천재 개발자만 모여서 뭔가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는 기획 단계에서 대단한 MBA 출신만 모여서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합니다. 경영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다 모여서 아이디어를 같이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그럼 이걸 만들면 앞으로 시장에 나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는 거 미리 처음부터 판단을 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기획 단계에서 전혀 영어 모르는 사람, 기술 모르는 사람들이 기획해놓고 개발자가 넘겨요. 개발자들은 야 이걸로 어떻게 하라고 개발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는데 어쨌든 만들어요. 그래서 영업팀을 넘겨요. 영업팀은 야 이거 시장에서 다 이미 지나간 건데 이거 어떻게 팔으라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이제 그 단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요. 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디자인 중요하다는 얘기 하려고 합니다. 마케팅과 비슷하게 실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품의 뭐 서비스의 내용도 중요하면 그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편하게 디자인이 단지 눈에 보이는 디자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만드는 거에도 굉장한 투자를 하고 시간을 쓰고 사람들을 인력을 씁니다. 그리고 뭐 다 이제 요즘 데이터 분석 많이 하시죠. 뭐 AI, 인공지능, 딥러닝 해서 데이터 기반의 그러니까 마케팅,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뭐또 경험 무슨 뭐 어디 뭐죠? 리서치 자료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이렇게 스타트업이 성장할 때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큰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 만약에 실컷에서 뭘 하시는 분이 혹시 뭐 모르겠지만 대졸 잘하는 개발자 프로그래머 대졸 갓 대학교 졸업한 연봉이 한 10만 불 됩니다. 우리로 1억 지금 뭐 환율로 한 1억 1천.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시드 첫 번째 투자가 보통 요즘 이제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게 1년부터 시작해요. 1년 정도부터 1억 10억부터 시작해요. 그게 시드. 왜냐하면 그 정도 있어야지 사실 한 사람한테 10만 불씩 줘야 되는데 그 정도가 있어야지 1, 2년이라도 굴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받는데 쓰는 것도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그 원룸이라는 이렇게 방 없는 스튜디오가 한 달에 한 3,000불 삽니다. 월세가 300만 원, 300에서 350만 원. 방 없는 거. 방 하나 있으면 거기서 500불 1,000불씩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수입에 엄청나 많은데 워낙 비싼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인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울려져서 만들어진 거대한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창의력,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뭔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각자 개인의 어떤 역량보다는 제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만든 집단 창의력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특징수인데 요즘 이제 트럼프가 계속 난리를 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본주의,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돈보다도 사실은 사람을 중요시하는 게 느껴집니다. 굉장한 미국이 자본주의에 가장 어떻게 앞서 나가 있는 나라지만 그 근간에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가 참 깔려 있어요. 그게 생활에 나타나고요, 직장 생활에 나타나고 조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를 리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IT 이런 쪽으로는 IT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혁신의 어떤 산업 쪽으로는 실리콘밸리가 리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배울 건 배우는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중요시한다는 거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느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큰 정말 잘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여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거는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써있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플랫 이렇게 써있는데 굉장히 쉬운 영어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그 어떻게 실리콘밸리 정신인 것 같아요. 일단 하고 보는 뭔가를 막 제고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 얘기를 마쳤는데 약 5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나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대단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